자, 제가 저번 시간에 맨 처음에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이야기했지만 새로운 문장을 연결하는 장치가 접속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접속사에는 관계사도 그냥 모두 포함시켜서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럴 때에는 관계사와 접속사의 공통점을 이야기한 거예요. 뭐요? 문장과 문장의 연결이고, 자, 문장과 문장의 연결이란 얘기는 뭡니까? 방금 이야기한 주어와 동사, 주어, 동사, 주어, 동사가 반복해서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 개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동사가 반복해서 나온다는 게 아니라 2개 이상 나온다. 즉, 여러분이 문장 안에서 동사를 2개 이상 잡아주셔야 돼요. 2개 이상이라고 한 거는 문장 안에 접속사는 여러 개일 수 있으니까. 자, 접속사 하나는 동사 2개를 불러올 수 있으니까 접속사 개수에 더하기 1 동사 찾기 이렇게 반응하시면 된다. 물론 접속사가 생략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 저번에 접속사 생략될 수 있는 경우 뭐 했어요, 여러분아? 주동, 주동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자, 그럴 때 두 번째 나오는 주동은 그 동사의 목적어를 이끄는 명사절 접속사로서 생략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했는데 우리 관계 대명사가 수식을 받을 수 있다 해서 명명, 동동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사이에 든 명동이 가까운 주어 동사 관계니까 빨리 수식으로 끈을 묶어내고 진짜 기본 주절의 주어 동사를 파악해야 한다. 또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 그래서 관계사가 생략되면서 문장 안에 동사가 2개 이상 나오는 것도 여러분이 반응하실 수 있어야 해요. 자, 오늘은 저번에는 이제 관계 대명사까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은 관계 부사를 좀 할 건데, 여러분이 관계 대명사랑 관계 부사 구분하는 거 좀 어려워하는데, 자, 얘는 근데 구분하는 게, 구분을 해낼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저번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문장의 연결 장치가 나오면 그냥 공통된 요소로서 반응해도 된다라고 했지만 사실상 명사절 접속사와 관계사, 관계부사는 좀 엄밀히 구분하셔서 접근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어법 문제로 엄청 많이 나오니까. 자, 그러면 우선은 공통된 요소로 그냥 간단하게 해석 수준에서 반응을 해야 하는, 즉 해석 수준에서 중요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 거죠. 새로운 문장 오는 거니까. 자, 그럼 어떤 장치가 있는데요? 종류부터 우선 살펴보면 that 있고요. whether 있고요. if가 나올 수도 있죠. 그 다음 뭐요? 각종 의문사들이요. 그냥 이 정도만 정리하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이 의문사는 실제 되게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진짜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물어볼 때 의문사들이 직접 의문문을 만들죠. 그러니까 즉 의문문을 만드는 장치가 가장 기본. 근데 이 의문사는 내가 의문문을 만드는 게 아니라 문장을 연결할 때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명사절 접속사에서 간접 의문문으로 사용되어지는 의, 주, 동 이렇게 나오고 뒤에 물음표 없으면 얘가 하나의 명사 덩어리 이렇게 잡으셔야 되죠. 맞아요? 그리고 간접 의문문으로 명사 덩어리 했을 때는 얘는 문장의 기본 요소인 필수 요소, 주어이거나 목적어이거나 보어로서 없으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없으면 절대 안 돼요. 우리 저번 시간에 강조해서 했어요, 여러분아. 예문을 하나 살펴볼까요? 자, 여러분 밑에 있어서 잘 안 보실 수 있는데 이 경찰이 조사했습니다. 하우 의문사 시작되고 있죠. 그러니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뭘 조사했는데요? 그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조사했습니다. 목적어로 필수 요소 밑에요. 그 주된 질문은 누가 그것에 책임이 있는가입니다. 라고 하면서 새로운 문장을 불러오는 의문사의 반응 필수 요소, 덩어리 잡기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맞아요? 자, 근데 지금 관계 부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문장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문장을 이끄는 의문사는 필수 요소예요. 없으면 절대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이 의문사는 명사절 접속사의 간접 의문문을 만드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관계 부사로서 앞에 나오는 명사를 추가 설명해 주는 기능을 해요. 우리 이게 저번에 명사절 접속사와 관계사의 차이라고 했었죠. 필수냐, 앞에 있는 명사의 추가 설명이어서 없어도 되느냐. 기억나시죠? 그리고 관계 대명사는 뒤에 문장에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를 하나로 합친 거라서
우리 눈에 의문사는 뭘로 반응하셔야 돼요, 여러분? 새로운 문장을 이끄는 거니까 접속사처럼 반응해야 되죠? 근데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가 합쳐진 거니까 뒷문장의 대명사 필수가 우리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게 관계대명사예요. 그치? 이해돼요, 제 말? 예문 한번 보고 갈까? 자, 봅시다. 그 과학자는요, 주어. 뒤에 뭐 나와야 돼? 동사 와야 돼. 근데 동사가 안 오고 누가 왔어? 새로운 문장 온다 라고 하면서 의문사 후가 왔죠. 물론 얘는 관계사라고 불러야 되는데 그냥 공통적으로 접근하는 게 편하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뭐 이름 몰라도 의문사라고 하면 되잖아. 그치? 자, 그러면 주어 뒤에 동사가 와야 되는데 새로운 문장이 온다는 얘기는 수식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두 번째 동사 빨리 잡아서 진짜 동사 잡아서 그 사이를 그냥 무조건 묶어주시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아, 새로운 문장이 시작할 거야 라는 장치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그죠? 자, 그러면 과학자요. 근데 그 과학자는 자, 접속사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새로운 행성을 발견했죠. 그래서 그 과학자는 유명해요. 다시 돌아가서 기본 문장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고요. 잠깐 우리 눈에 자, 의문사는 문장 새로운 문장을 이끄는 접속사야 라고 반응하라고 그랬죠. 그럼 이 뒤 문장에 주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가 된 관계 대명사에서 접속사로 반응하는 후, 그러니까 뒷문장에 누가 없어? 대명사가 안 보이죠? 맞아요. 원래 있어야 잘 대명사가 안 보여요. 응? 대명사? 아, 그냥 뒷문장에 필수 요소가 안 보여요. 이렇게 반응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뒤에 문장이 어떻게 해요? 불완전하다고요. 됐나요? 자, 그럼 이렇게 불완전한 문장을 이끌면서 앞에 있는 명사를 설명해요. 앞에 명사가 꼭 있어야 돼요, 여러분아. 얘는 필수가 아니니까, 기본사 추가 설명이니까. 이렇게 앞에 있는 명사가 사람이면 우리는 의문사 후를 활용해 주는 거고, 사물이면 위치를 활용하는 거고. 왜? 그 다음에 둘 다 뭐로 바꿀 수도 있어요. 대추로 바꿀 수도 있어요. 이게 기본이지요. 그 다음에 우리 저번 시간에 특이한 소유격까지 했는데 관계 대명사에는 whose라는 애도 있어 정도만 이렇게 머릿속에 박아놓고 있으면 된다. 얘 자체는 되게 많이 다뤄지지는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또 잊지 말자. whose. 됐나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의문사는 who만 의문사라고 여러분이 좀 반응하기 쉽지만 위치도 어떤 것, 어느 것에 쓰일 수 있는 의문사이기는 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who, 위치 좀 정확하게 whom까지도 이런 애들이 앞에 있는 명사를 설명하면서 불완전한 문장을 이끌고 이렇게 반응하시면 되죠. 물론 whose는 불완전한 문장이 아니라 완전한 문장이 온다는 게 특징이다. 좀 특이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추가 설명이니까 앞에 문장 자연스럽게 해석돼서 완전할 거고 그리고 그것에 뭔가가 어쩌고저쩌고 해요. 이렇게 나오겠죠. 뭔 말? 자, 그리고 그 집의 지붕은 빨간색으로 칠해졌죠. 그러면 지붕이 빨간색으로 칠해졌다. 문장 완전하다고요. 맞나요?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정리를 한 거예요. 그지? 자, 그래서 관계 대명사는 완전한 문장에 뒤에 추가적인 내용을 불완전한 문장으로 이끕니다. 라는 게 특징이고 완전한 문장이라는 얘기는 관계사 대명사 앞에는 반드시 뭐 있다? 명사 있다. 명사 후, 명사 위치, 명사 대 이렇게 된다라는 게 관계 대명사의 기본 구조예요.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그 의문사는요. 지금 명사절을 이끄는 간접 의문은 명사 뒤에 오면서 관계 대명사를 이끄는 불완전한 문장을 이끄는 관계 대명사 이렇게 두 가지를 봤어요. 즉 의문문 만드는 의문사 빼고 명사절 자신이 기본 주어 목적어 보호로 사용하는 간접 의문문. 자, 그럼 이 간접 의문문 앞에는 여러분 다 명사 있어요, 없어요? 명사 있으면 돼, 안 돼? 있으면 안 되죠. 내가 명사잖아. 필수 요소니까. 자, 예를 들면 나는 그가 누군지 모릅니다. 자, I don't know. 뒤에 그가 누구인지가 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know 뒤에 명사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그가 누구인지 이렇게 온다고요. 맞죠? 자, 그럼 관계대명사는 어떻게 와요? 저는요, 그 남자를 몰라요. 이렇게, 아이고, 노야, 얘들아. 저는 그 남자를 몰라요. 자, 근데 얘를 추가 설명하고 싶어. 근데 그 남자가 누군데요? 제 앞에 있는 남자요. 뭐, 예를 들면, 기포라고 하자. 그냥 그 남자가 지금 내 앞에 있어요. 물리적 앞에도 받을 수는 있어요. 자, 그래서 내 앞에 있는 그 남자를 나는 모릅니다. 이렇게 하면 후 앞에 더 맨이 있는 거죠. 필수냐 아니냐만 구분해서 처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의문 간접 의문문이니까 이 후는 바꿀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누구라는 의문사는 후밖에 없잖아, 그치? 자, 근데 더 맨이라는 남자 뒤에 오는 후는요, 의문사야? 아니요, 관계대명사. 그럼 얘는 뭘로 바꿀 수 있죠? 대투로 바꿀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관계대명사니까. 맞아요? 네. 문법적으로는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계속 왜 의문사에서 관계부사 이야기하시려다가 사를 붙여 설명하십니까 했는데 앞에 거 내용이 잘 잡혀 있어야 되니까 그럼 다시 본격적으로 돌아가서 자, 의문사는 이렇게 명사 뒤에 문장을 이끄는데 불완전한 문장을 이끌면서 앞에 명사를 설명해주는 관계사, 대명사 정확하게 이런 것도 쓰이지만 의문사는 또 동시에 앞에 문장의 명사를 이끌면서 앞에 문장에 대한 명사를 추가 하면서 관계사가 오는 문장에서도 더 추가적으로 쓰여요. 특징은 뒤에 문장이 완전한 문장을 이끈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게 이제 관계부사인데 뭔 소리야? 관계사는 정확하게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거예요.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를 받고 뒤에 대명사가 사라져 버리니까 뒤가 불완전해. 근데 뒷문장도 완전한 상태로 앞에 명사를 설명한다는 얘기는 이 관계사도 플러스 접속사 플러스 무엇인가로 받은 걸 텐데 뒷문장에 꼭 필요한 주어, 목적어, 보어를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완전한 문장이니까. 이해돼요? 그럼 뭘 받았죠? 되게 쉬워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와 같은 부가 정보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부사라고 하죠. 부사는 없어도 되잖아. 자, 예를 들면 제가요 라면을 먹었어요. 언제? 점심에. 언제? 저녁에. 어디서? 뭐 집에서. 이런 거. 그럼 나는 라면을 먹었다. 이건 필수죠. 하지만 집에서. 점심에. 이런 거는 필요하지 않죠. 그렇죠? 네. 자, 이런 것들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다시 정리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의문사들은 문장에서 명사 앞에 아닌 바로 동사나 이런 거에 명사 없이 혼자 온다라고 하면 스스로 명사절이 되는 간접 의문문으로 쓰입니다. 이때 의문사는 여러분이 알고 계신 의미로 그대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가 왜 이렇게 이해되시죠? 자, 근데 그게 아니라 명사 뒤에 의문사가 와요. 완전할 수도 있고 불완전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명사 뒤에 의문사로 추가로 더 오는 정보는 앞에 있는 명사를 설명해 주는 거야 라고 반응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럴 때 이 의문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로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해석 안 하고 그냥 무시하고 뒷문장 이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의미상 연결하고 싶어 라고 할 때는 만약에 후가 들어갔다면 우리 아까 한 것처럼 근데 그 사람은 어쩌고 저쩌고야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서 해석해 주시는 것도 편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불완전한 문장을 관계대명사라고 하고 완전한 문장이 오면 관계부사라고 한대요. 해석에서 구분의 의미는 없지만 이걸 자꾸 어법에서 물어본대요. 자, 그럼 여러분은 해석하면서 구분하는 거야? 문장 구조로 구분하는 거야? 문장 구조로 구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문장 구조가 완전하니 아닌지를 판단하셔야 하는 거죠. 문장 완전한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려운데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헷갈리는 건데 필수로 뭐가 없어요? 동사 앞에 있어야 할 주어나 동사 뒤에 있어야 할 목적 같은 게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해석하지 말고 자꾸 구조로 보는 연습을 어려워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는 명사 뒤에 완전한 문장이냐 불완전한 문장이냐예요. 자, 그럼 관계대명사는 누구 씁니까? 우리 아까 했던 who, which 쓰는 거예요. 기본이야. 당연히 that도 쓰죠. 그럼 관계부사는요, 방금 말씀드렸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그 의문사 쓰는 거예요. when, where, why, how 쓰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 풀 때 which냐, when이냐, which냐, where이냐 이런 조합 많이 보셨죠? 이게 바로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의 구분이에요. 됐죠? 네. 자, 그럼 요거를 다시 정리해보자. 자, 두 문장의 공통 명사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접속사와 부사구 중에서 정확하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형태를 받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관계대명사는 전치사 플러스 대명사 짧은데 얘는 전치사래.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가 관계대명사인데 얘는 접속사 플러스 전치사 플러스 명사까지 받은 거야. 3개나 받았어. 대박이지? 예? 전치사는 명사 없이 혼자 못 쓰니까요. 맞아요? 내가 집에서 라고 하면 집에서는 홈이 있겠지만 어쨌든 예를 들면 내가 식탁에서 안 먹고 책상에서 먹었어. 그래서 on the desk, on the desk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받은 게 관계부사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봅시다. 그때는 그 해는 그런 해였어. 어떤 해? 월드컵이 그 해에 열렸지. 요 두 문장을 합칠 거야. 자, 그러면 그 해가 공통이죠? 자, 이렇게 해서 묶는 거예요. 자, 이걸 관계대명사로 묶어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That was the year. 그땐 그 해였지. 어떤 해였지? which the World Cup was held in. 이렇게 돼야 되죠. 그 해만 같으니까. 자, 그럼 뒷문장 which 뒤에 명사 뒤에 which 왔고요. 뒤에 봤더니 전치사 in이 외롭게 있네요. 명사 없어요. 목적 없네요. 전치사 뒤에. 완전 불완전. 이게 관계대명사라고요. 근데 여러분아 여기 in이 남겨놓는 게 뭔 의미가 있니? 없지. 그냥 그 해 말고 그 해 애까지 다 없애는 건 되게 속 편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얘네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꿔볼 수 있죠. in that year가 아니라 그때, then 이런 거 있잖아. 그때. 그럼 그때가 공통되다. 얘 더 이어를 먹은 그때가 공통되다. 그럼 얘가 부사니까 관계대명사를 쓸 순 없죠. 그럼 관계부사 뭐 쓰면 돼? 시간을 나타내는 야, when 갖다 쓰자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심? 자, 근데 여기서 공통된 요소가 the year that은 아니니까 정확하게 엄밀히 따지면 in that year였다고. 오케이? 자, 그래서 그 해에서 에를 남겨주는 게 이 표현이고요. 에까지 공통되다고 치자라고 하는 게 관계부사예요. 됐음? 자, 그러니까 전치사고 덩어리 전체가 공통됐다고 해버리면 뒷문장에 월드컵은 열렸다. BPP 수도 목적어 필요 없잖아요. 그죠? 월드컵은 열렸어요. 완전해 보이네요. 됐나요? 네. 그럼 쌤 이렇게 에 남겨줘도 되나요? 네, 돼요. 이거 기본적으로. 자, 이게 바로 이제 여러분이 더 나아가서 관계부사를 관계대명사,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관계부사로 바꾸라는 관계가 나올 수 있는 이유예요. 이해되세요? 그 해에가 있었으니까. 자, 그래서 공통 요소를 여러분나 표시해 주세요. 제가 여기서는 in that year까지 그냥 밑줄 놨는데 둘 중에 하나만 하려고 했었는데 얘들아, that year, the year가 공통 요소예요. 제가 이는 볼드에서 빼려고 했는데 잘못 넣었네요. 자, 그러니까 공통된 게 그 해만인 거잖아. 그치? 근데 뒷문 밑에 봐봐. in까지 사라졌잖아. 밑줄 덩어리로 없앴잖아요. 그치? 덩어리로 없앴어요. 여러분 반응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리고 만들어진 거. 자, 문법은 이렇게 여러분 반응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문법은 이제 여러분 차츰차츰 해가시면 되고요. 반드시 지금 즉각적으로 반응하셔야 되는 건 이거죠. 자, 밑에 문장을 내가 봤어. 그때는 그런 해였지? 봤어?
문장 끝났죠? 주어, 동사, 보어. 그때는 그 해였어. 끝났잖아. 근데 when이 왔는데 여기 when은 월드컵이 열렸을 때 우리가 뭐뭐 할 때 이렇게 반응하시면 안 된다고요. 이건 뭐예요? 그러면 그 해를 추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본격 아니니까 미안. 이렇게 그 해, 그 월드컵이 열렸던 그 해의 설명이에요. 할 때하고는 달라 얘들아. 이해되시죠? 자, 밑에요. 할 때랑 다르다는 의미 잘 안 오지? 한번 더 보자. 봄은 계절입니다. 꽃이 아름답게 필 때예요? 아니요. 꽃은 계절이죠. 어떤 계절이요? 꽃이 아름답게 피는 계절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명사를 설명하는 거라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앞에 문장 다 끝났는데 의문사 when, where, why, how가 오는데요. 앞에 있는 애를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아 앞에 명사가 season, time 이런 것처럼 시간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꼭 the time만 아닐 수 있어 얘들아. 그치? That year, season처럼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들이 오고 when이 왔다면 얘를 설명해 주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 반응하시면 돼요. 자, 그럼 뒷문장 완전한지 보자. 따라오세요 여러분아. 표시하시고요. 우리는 만났죠 서로. 우린 서로 만났어요. 자, 이치하더 서로란 뜻이고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아. 즉 우리 둘이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주, 동, 목 완전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when이 와야 되는 거죠. 맞나요 여러분아?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 여기다가 위치 오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when 와야 된다고. 자, 그럼 위치 쓰고 싶어요. 저는 꼭 위치로 쓰겠습니다. 그럼 in 위치 쓰시면 되는 거죠. 근데 그때가 계절이면 in 위치 쓰는 거고요. 특정 날이면 at 위치 쓰는 거고요. 전치사 뭐 쓰라는 건 구분 안 해요. 그냥 여러분한테 전치사를 엄밀히 쓰라라는 문제는 가제율고 빼고는 안 나와요. 네. 자, 그러니까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럼 관계부사 되게 쉬워요. 완전하게 만들어진 문장으로 같이 반응해 봅시다. 보자. This is a city. 그것은 도시야. 문장 끝났지? 장소 오는데 where이 왔습니다. 새로운 문장 올 거야 라고 반응해야죠. 보자. 문장 왔어요. 동사 오면 되잖아. 내가 태어났죠. 자, 그럼 좀 합쳐서 한 방에 해석할 수도 있어야 돼요. 이 정도는 여러분 한 호흡으로 해석하실 수 있으면 더 좋은데 그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네요. 이것은 내가 태어난 도시죠. 됐나요? 네. 자, 또 보자. 그는요 나한테 건물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나에게 간목, 직목, 쇼는 누구에게 뭐뭐를 보여주다 쓸 수 있는데 기억나시죠? 우리 이거 외우기로 했어 다형식. 자, 그는 나한테 건물을 보여줬다. 문장 끝났습니다. 완전해요. 그지? 근데 새로운 문장 온다는 where이 오고 있죠? 새로운 문장이 오는 장치. 그럼 뭐 나와야 돼? 그 사건이 일어날 거예요. 새로운 문장 오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러니까 그는 그 사건이 일어날 수도 행사로 하자. 그 행사가 개최될 건물을 나에게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제가 아까 전에 이 정도는 여러분 한 호흡으로 해석하시면 좋아요 라고 했는데 우리가 한 문장을 의미 덩어리를 너무 짧게 짧게 끊어 읽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의미 덩어리를 이렇게 붙여 읽으시는 게 좋거든요. 근데 얘보단 좀 살짝 길잖아. 7단어 이상 넘어가잖아. 이런 건 한 호흡에 해석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끊어 가시는 것도 괜찮아요. 막 2개, 3개 요 단어로 짧게 끊기보다는 뭐 최소 5에서 7단어 이렇게 묶어서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당연히 제가 계속 강조하는 동사와 목적어는 목적어가 어디 있니? 목적어가 다 없네. 자, 동사와 목적어는 목적어 어디 나오냐? 여기 있다. 맨 밑에. 묶어서 해석해야 되겠죠? 맞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이유 갈게요. Tell me the reason. 나한테 그 이유를 이야기해줘. 문장 끝났는데 reason, 이유라는 뻔한 애 뒤에 why 오니까 새로운 문장. 너가 결석한 이유를 좀 알려주겠니? 라고 했네요. 됐어요? 네, 이렇게. 자, 여기까지 되시죠, 여러분아? 되시죠? 자, 그럼 우리 같이 문제 풀어보자. 뒤로 갈게요. 덥다고? 자, 갑시다. 뿅뿅. 여기 없네. 더 뒤로 갑시다.
자, 그래머 프랙티스 2의 1번 문제 갑시다. 조합이 where가 위치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에 봤더니 명사가 있네요. find 동사 뒤에 명사가 있고 where 위치로 왔어. 그럼 이거는 앞에 계속 처리하다 본다고 답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명사 뒤에 오는 의문사들은 관계사죠. 얘는 관부, 얘는 관대. 자, 그럼 뒷문장이 완전한지 아닌지 볼 거야. 해석이 아니라 구조로 보자라고 했죠. 여러분 해석하기보다는 뒤에 주어, 동사 뒤에 명사는 목적어. 문장 완전하네요. 그치? 자, 그럼 where이야 위치야? where이야. 이렇게 푸시는 거라고요. 별거 없죠? 별거 없어요, 여러분아. 그러면 제가요 이렇게 주동목 잘 못 잡거나 문장이 되게 복잡하면 더 어려워지잖아. 얘는 심플하니까. 그치? 어려워지면 어쩌죠? 물론 뭐 끊어서 의미상으로 해석하셔도 되고요. 앞에 있는 이 플레이스를 딱 잡아가지고 뒤에 어딘가에 보낼 수 있나? 이렇게 어딘가 집어넣으려고 자꾸 해보세요. 그러면 완전한지 그렇지 않은지가 조금 눈에 보이실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같이 해석해볼까요? 해석할 땐 어떻게 해야? where이 있다고 전제하고 우리는요 한 장소를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문장 끝났죠? 문장 끝났고 장소고 오고 where이 왔어요. 그럼 새로운 문장 동사 오겠고요. 장소 뒤에 where이니까 이 장소를 추가로 설명해 주는 거구나 정도로 반응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where 뒤에 문장 오는 거 확인 됐죠? 자, 그럼 어떤 장소를 찾아야 합니까? 우리가 그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곳이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됐나요? 여러분이 묻고 끊고 여러분 잘 해달라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관계 부사를 다시 한번 최종 정리해 봅시다. 자, 그럼 우리 눈에 보이는 관계 부사는요. 앞에도 완전하고요. 그치? 의문사 when, where, why, how 같은 애들이 오더니 그 뒤에도 완전한 문장이 오네요. 자, 요게 관계 부사들을 판단할 때, 반응할 때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이에요.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계 부사의 특징을 조금 더 정리할게요. 관계 부사만 갖는 특이한 점이 있어요. 자, 보자. 나한테 그 이유 말해줘. 뭐? 너가 왜 결석했는지. 뭔가 이렇게 겹쳐 보이지 않니? 그치? 뭔가 말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잖아. 자, 그리고 선행사가 reason이면 누가 봐도 why라는 관계부사가 온다는 건 너무 뻔하거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얘네가 생략해버려요. 최대한 안 말할 건 안 말하는 거야. 가성비 있게. 자, 그러면 이유 뒤에 관계부사를 생략해도 돼요. 그럼 어떻게 생겼어? Tell me the reason 뒤에 you were. 동사가 왔는데 갑자기 주어 동사가 아무런 연결 장치도 없이 떡 하고 오는 거죠. 자, 우리는 새로운 문장에 올라면 접속사가 필요하다고 했죠.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생략된 거야, 얘들아. 선행사가 이렇게 reason, the place, the time 이런 것처럼 뻔하다. 그럴 땐 문장 그냥 올 수 있다. 뭐 하면 돼? 끊고 새로운 문장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맙게도 뒤에 문장이 완전하기 때문에 마침표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읽어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요. why만 써도 되나요? 그럼요. Tell me, 나한테 말해줘. 뭘? 네가 결석한 이유를.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머릿속에서 관계부사라는 의미는 사라질 거예요. 뭔 소리야? 나한테 말해줘. 뭐를? 얘 필수 요소잖아. 우리 아까 의문사 필수 요소는 뭐라고 그랬지? 간접 의문문의 의, 주, 동 필수 요소. 그러니까 이거 간접 의문문이야. 이렇게 구조가 되니까 생략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둘 다 써도 돼요. 관계 부사를 생략해도 돼요. 텔의 진짜 목적어였던 선행사를 생략해도 돼요. 왜요? 관계 부사는 스스로 간접 의문문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됐나요? 네. 자, 요게 관계 부사의 특징이야. 자, 그럼 그 특징에서 우리가 문장 읽을 때 반응해야 하는 장치는 뭡니까? 여기, 얘죠. 방금 제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새로운 문장을 이끈 접속사가 안 보일 거야. 완전한 문장이 막 나왔는데 갑자기 주동 이렇게 느닷없이 올 겁니다. 됐죠? 단 고맙게도 선행사가 뻔하다. 됐죠?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를 여러분이 염두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how는 더 way랑 둘이 같이 겹쳐 쓰지는 않아요. 둘 중에 하나만 쓰는데 중학생 때 굉장히 많이 물어봤고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냥 알고는 계세요? 짜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에 구구절절 강조했던 그거요. 그럼 관계 부사는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 관계 부사는요. 접속사 플러스 전치사 플러스 명사 혹은 대명사를 합친 거라며. 그럼 요 안에 뭐 있니?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가 들어가 있죠. 이게 누군데? 관계 부사예요. 그러니까 관계 대명사요. 그러니까 관계 부사는 미안해. 너는 헷갈리는데 내가 헷갈리겠어. 전치사랑 관계 대명사 이렇게 써도 되는 거지? 이해돼요? 이 안에 관계 대명사 있으니까 관계 부사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로 바꿨을 수 있어요. 언제나. 됐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시험 볼 때 뭐 이런 문제의 조합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니치냐, 위치냐,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 둘을 뭐 이렇게 서로 막 바꾸세요. 중학교 때 많이 풀어보셨죠? 고등학생한테 이 둘을 바꿔서 서로 전환하세요라는 문제는 안 나와요. 하지만 이니치는 where과 같다라는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문장도 자주 만나게 될 거예요. 자주 만나게 될 때 이제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in 위치야. 이렇게 세트구나 라고 반응하셔야 되죠. 그리고 해석할 때는 여러분아 잘 안 되면 요 위치를 근데 거기서 그러니까 앞에 this is the house니까 더 하우스 받은 거겠죠? 넣어서 해석하시면 돼요. 뭔 소리야? 이건 집인데 그 집 안에서 내가 살아.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근데 그 안에서 내가 살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된다고. 그럼 연결장치 보이죠? 의미적 연결장치. 다 귀찮은데요 하면 연결요소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건 집이다. 난 산다. 이렇게 하고 머릿속에서 의미를 연결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하기보다는 근데 그 집 안에서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더 편해요. 왜? 이렇게 쉬운 문장을 우리는 만나지 않을 거거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그 교수가 어떤 이론을 발견했죠. 그 이론을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여기에 by which라든가 뭐 through which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방법 넣어서 그 방법으로 뭐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를 해석하시는 게 의미적 연결을 하기에 편하다고요. 이해되세요? 자, 이거를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에요, 앞으로. 오케이? 자, 그럼 봅시다. 밑에 거부터 볼게요. 나는 그 날을 기억해. 문장 완전한데 왜 넣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처음 만났다. 자, 그러면 이 when을 두 단어로 바꾸라고 나왔어. 그럼 그 날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나타낸 전치사가 쓸 건데 특정 날은 on을 써요. 그래서 on이치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이런 것까지 기억해야 되나요? 네, 이거 영어 잘 쓰려면 기억하시는 게 좋은데 큰 시간은 in 써요. 큰 단위의 시간. 그 다음에 특정 날짜 있죠. 여러분 생일이라고 생각해. 내 생일에 특정 날짜죠. 크리스마스에. 그날 이렇게 할 땐 on을 써요. 딱 그 날, 달력 위에다 딱 체크하잖아, 얘들아. 그치? 달력. 좋아. 너네 요즘 달력 안 쓰지? 달력 쓰는 사람? 우리 집에 벽에 달력 걸려있고 거기에 이렇게 내 생일 이런 거 동그라미 쳐져 있다. 아니면 탁상 이거 정도는 쓰지. 탁상 이렇게 넘기는 탁상 달력? 이런 거에 동그라미 쳐놓는다. 그쵸? 옛날엔 다 이거 했는데, 그치? 어쨌든 날짜에다 이렇게 쓰자. on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처럼 더 구체적인 거 쓸 때 at 쓴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근데 얘들아, 우리가 문장에서 뭐 말할 때 되게 작은 단위로 말을 하나요? 명확하게? 그냥 독해한다고 생각해봐. 큰 덩어리로 얘기할 일이 많지 않을까? 그치? 아니면 뭐 특정 날 정도 하겠죠. 네가 태어난 날. 이 날이 내가 가장 고마운 날이야. 이런 거. 자, 그러니까 모르면 뭐 쓰면 돼? 우선 이니치 쓰면 되고 그 다음에 on 쓰면 되고 진짜 모르겠다 그러면 시간이야 그냥 무조건 이니치 쓰세요. 그러면 절반 이상 맞을 거예요. 오케이? 짱.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얘는 알아두자 얘들아. 이건 알아야 돼. 전치사 fro는요. 원인과 이유를 이끌 수 있는 때문에요. because of 같은 애예요.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유니까 for each가 되겠죠. 됐나요? 네. 이렇게 반응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아?